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제 늦게까지 같이 교육하신 원장님들도 오늘 괜찮으셨나요? 다들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저도 그 열정에 기름을 같이 부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 이슈가 좀 있었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 참 고민이다, 걱정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창업을 하신 원장님들이 마치 성장통, 누구나 오는 사춘기처럼 겪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모르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쌓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미 많은 선배 원장님들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겪었었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시간, 오늘 초보 원장님들의 고민 상담소 3년 이하 원장님들을 위한 응원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또는 이제 저 역시 겪어왔었던 그런 문제들.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총 경력이 이제 한 20년 정도 꽉 채워서, 꽉꽉 채워가지고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실제 운영하는 경험들과 데이터. 저는 운영 초반부터 계속 데이터를 쌓아왔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도 했었고, 원장님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나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위로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주제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된 주제 외에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좀 고민이다 하는 부분들 뒤에 부록으로 좀 더 준비를 했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좀 고민되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Q&A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또 추가적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창업 초반인데 요즘 유행하는 기기나 테라피가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기기, 유행하는 제품, 유행하는 테라피. 답변 드렸었어요. 에스테틱 스파 업계는 유행보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저희가 하는 건 유행에 따라서 뭔가 옷이나 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 고객의 문제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뭔가 제품 회사나 기계 회사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고객, 그러니까 전체 고객이 아니에요. 우리 샵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유행이에요. 우리 샵의 유행이에요. 외부랑은 상관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들. 어떤 샵은 뭐 피부 관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윤곽이 전문이에요. 윤곽이 전문인 샵에 여드름 제품 최신에 나온 유행한다는 여드름 뭐 잡아준다. 뭐 이런 제품들 필요할까요?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성 피부 전문이에요. 문제성 피부 전문인데 뭐 윤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행인 테크닉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윤곽을 잡아주는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샵에 오시는 고객의 10명 중 9명이 문제성 고객이야. 10명 중 9명이 윤곽 고객이야. 트렌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샵 고객한테 필요한 솔루션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디는 어때요? 바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는 산전산후가 전문이에요. 산모가 전문이에요. 근데 뭐 전류가 들어가는 슬리밍 케어, 전류가 들어가는 뭐 그 온열기구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겠죠. 임산부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화장품 이런 거 의미 없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전문점이에요.
다이어트 전문점이라면 또 요런 기계들, 새로 나오는 슬리밍 기계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트렌드랑 상관이 아예 없어요. 저희 업종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객을 모집할 때, 나의 고객을 찾을 때, 피부를 예를 들면, 윤곽이 고민인 고객을 찾았어요. 윤곽. 좀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고객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점점 우리 샵에 모인 거예요. 내가 찾았으니까. 근데 윤곽 관리하기가 귀찮아. 윤곽 관리 안 하고 싶어. 그렇다고 광고는 윤곽으로 계속 나가요. 우리 샵을 먹여 살려주는 고객들은 윤곽 고객이에요. 근데 제품은 전부 다 뭔가 그 슬리밍, 갑자기 바디 막 이런 거. 슬리밍 아니면은 노화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의미 없겠죠.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우리 고객, 우리 매장에 방문하고 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기계, 해결할 수 있는 제품. 그게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드름이라고 하는 피부 고민을 예전에는 아하, 바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파하나 라하라고 하는 새로운 화장품 성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아하나 바하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샵의 문제성 고객들에게 아하랑 바하를 적용을 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고객들이 몇 있어서 파하나 라하에 대한 성분을 추가하는 거지. 아예 다른 컨셉의 트렌드, 유행, 이런 거에 민감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통증 관리를 위한 뭐 감압기. 옛날에는 뭐 석션 요렇게 갔다면 요즘에는 고주파랑 같이 들어가는 뭐 엔더몰로지 아니면은 에너지랑 같이 들어가는 테라노땡 뭐 이런 식으로 본질 자체는 산이라는 본질인 거고 애시드 산이라는 본질인 거고 이 본질 석션이라는 본질 자체는 감압기 흡입했다 놨다 흡입했다 놨다라는 본질인 거예요. 바디 전문점인데 바디 전문점인데 감압기가 있어요. 석션, 옛날 석션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에 유행이라고 테라노땡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사용해 보시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고 본질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감압을 통해서 유착되어 있는 피부 조직층 사이를 떼준다. 그 개념이 더 중요한 거지. 기계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유행하는 거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열심히 번 돈을 헛으로 안 써요. 원래 초창기 때에는 제품 전문점 들이고 기계 세팅하고 번 돈 거기로 다 나가요. 원장님 한 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초기에 거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많은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오픈빨이 있다? 오픈빨이 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엔 없어요. 오픈빨이라는 게 없어요. 9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역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손가락 하나로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정보 자체를. 정보 자체를 핸드폰 들고 다 알아볼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갑자기 가게 간판을 올렸다고 해서 손님이 왈칵왈칵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한테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희 이번에 오픈했어요. 저 이런 걸 잘해요. 라는 소리를 내가 큰 소리로 떠들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을 우리가 홍보라고 하고, 이 홍보에 대한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온라인은 원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스레드,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은 뭐 틱톡, 뭐 이런 기타 등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오프라인은 뭐가 있어요? 간판,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지역에 따라서
우리 매장의 고객의 타겟에 따라서 계속 홍보하셔야 돼요. 오픈빨은 없습니다. 오픈빨은 없다. 내가 창업하면 누구라도 오겠지.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문을 열면 지나가다라도 오겠지. 안 옵니다. 크게 떠드세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창업했어요. 나 문 열었어요. 라는 거를 큰 소리로 여러 군데에 떠드세요. 그걸 우리가 홍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고민이에요. 손님이 오기는 해요. 내가 막 홍보했어요. 홍보했는데, 손님이 진짜 오기는 와, 이제. 아, 손님이 오는데, 티켓팅을 안 해요. 열심히 설명해주고, 막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티켓팅 했으면 좋겠으니까 서비스도 좀 후하게 넣어주고, 이 사람 티켓팅만 하면 내가 제품도 줄 거고, 뭐 10번 했으면 내가 2번은 더 해줄 거고, 기계도 업그레이드 해줄 거고, 그런데도 고객이 안 할래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할래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때의 허탈감.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거저해 주는 건데, 이거 서비스에 저거 주고 이거 해주면 저 사람 거저인데, 그런데도 안 해? 뭐가 문제지? 피부 바디 관리는 꾸준하게 받으시는 분들의 수요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일생을 관리 받은 적 없다가 갑자기 나 이제 관리 받을 거야. 샵을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까지 다른 곳에서 케어를 꾸준하게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손맛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대번에 티켓팅 할게요. 저 여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첫 방문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의 시세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 티켓팅 하면 1, 200 정도 나온다. 아, 좀 잘하는 데는 2, 300 정도는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피부 관리실 오시는 분들은 100, 200 이런 거에 깜짝 놀래요. 무슨 마사지 받는데 티켓팅을 나는 그냥 한번 저기 타이 마사지 같은 거 할 때처럼 그냥 10만 원? 뭐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생각하고 왔는데 이 피부 좋아지려면 200만 원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화를 모르시는 고객들은. 근데 이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면 정착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로컬 사업이잖아요. 동네 사업이에요. 동네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뭐 유튜브, 인스타 막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고객을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로컬 사업이에요. 가게를 들고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이 로컬 안에서 그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샵에 다니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파이 싸움입니다. 파이 싸움. 정해진 파이가 있어요. 정해진 파이가 있고 누가 더 많이 먹을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먹을래. 그래서 다른 샵의 회원권이 만료될 즈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알아보시면서 돌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급하게 서비스 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땡기지 마세요. 땡기지 말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옵니다.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 아, 우리는 옆집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는 건 없어요. 누구 하나를 딱 잡아놓고 그 타겟의 고객을 내가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장소에 저희와 비슷한, 가격대, 제가 받고 싶은, 저희가 받고 싶은 가격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요게 비슷한 곳을 하나 딱 찍어요. 하나 딱 찍어요. 이거 가격대가 내가 바라는 가격대가 만약에 이제 10만 원이에요. 평균 다 가격대가 10만 원인데, 다른 데 모니터링 좀 잘 된다. 좀 잘 된다 하는 데는 한 6만 원 받아요. 여기에는 우리 고객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고객은 이 10만 원을 이미 지불하고 있던 고객이에요. 경쟁샵 중에.
경쟁샵 중에 10만 원을 이미 지불하고 있었던 고객을 뺏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경쟁샵으로 생각했던 A샵이라고 해볼게요. 이 A샵보다 서비스를 더 강화하든지, 제품을 더 좋은 걸 쓰든지, 가격대를 5천 원이라도 깎아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샵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 제가 이 동네에 오고 나서 전신관리 1시간에 보통 여기가 그 한 7에서 8만 원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 동네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려놓은 케이스예요. 다른 샵들이 전부 다 10만 원을 올린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고객이, 똑같이 10만 원을 낼 건데,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딜 가야 같은 돈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7에서 8만 원 받던 샵들이 10만 원을 올렸는데 다시 7에서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가격만 받은 게 아니라 이 10만 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경쟁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어떤 샵 하나는 제가 그 말은 안 하겠지만 타겟 하나를 딱 잡았거든요. 근데 그 샵은 피부 체형 관리에 대한 키워드를 아예 접으셨어요. 피부 관리실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뭐 이제 헤드스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컨셉으로 아예 바꾸셨어요. 종목이 바뀐 거죠. 타겟의 종목이 아예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고객이 있는 경쟁샵의 손님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대를 맞추시던지 서비스를 더 올리시던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보다 저가인 샵은 저희랑 그 경쟁 상대가 아예 아니에요. 왜냐면 고객층이 달라요. 그 고객들은 그 정도의 가격과 그 정도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샵에 오면 뭐라고 해요? 비싸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비싸. 나 가는 데는 5만 원에 이거 다 해주는데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은 그쪽에서 다니셔야 돼요. 그 고객들을 굳이 30%, 50% 할인해가지고 끌고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객들 하나를 잡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이분들은 한 7, 8만 원대? 여기에 속해 있는 타겟 고객이다. 내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경쟁샵을 찾으세요. 경쟁이에요. 뺏어오셔야 돼요. 뺏어오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들 좋은 제품 쓰면 손님이 알아줄까요? 좋은 제품. 좋은 제품의 기준이 뭐예요? 좋은 제품. 유기농이어야 돼요? 고기능성이어야 돼요? 수입 제품. 원료가 비싸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 내가, 이 피부에는 얘를 좀 많이 써줘야 돼. 이 제품을 많이 써줘야 돼. 양을. 이 피부에는 조금 써줘야 돼. 이 피부에는 이 제품을 홈케어로 추천을 해줘야 돼. 이 피부에는 언제까지는 이 제품, 아침에는 이 제품을 쓰고 밤에는 이 제품을 써줘야 돼. 이렇게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게 좋은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비싸서 좋은 거 아니에요. 유기농이라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수입이라서 고가의 원료라서 줄기세포라서 아니에요. 우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만인에게 완벽한 화장품은 없어요. 의약품도 의약품도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생겨요. 원장님들 왜 그 통증이라든지 뭐 생리통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부프로펜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덱시프로펜이 잘 맞잖아요. 증상은 똑같아요. 생리통이라고 하는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부프로펜, 누구는 덱시프로펜. 의약품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화장품 하나가 모든 피부를 다룰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피부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고객의 피부를 명확하게 진단할 줄 아셔야 돼요. 여드름 하나도,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그 피부가 여러 개로 갈리잖아요. 건조성, 화농성, 예민성, 알레르기성, 그쵸? 저희 원장님, 우리 에마공에 있는 원장님 중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샵도 이전하고 뭐 하고 하면서 여드름이 막 되게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막 오프라인으로 봤는데 원장님 얼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우 이사도 하고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여드름 이거 화장품도 해보고 뭣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알레르기 약 드시라 그랬어요. 알레르기 약 드시고 이 정도로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좀 초반에 쓰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또 뵀거든요. 싹 좋아졌어요. 뭐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알레르기 약을 그냥 꾸준하게 드셨대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알레르기로 접근 안 했으면 화농성으로 계속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은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라 진단을 잘못한 나의 잘못인데 그 고객의 문제로 몇 날 며칠 고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제품 찾지 마시고 진단을 제대로 하세요. 이 피부는 어떤 피부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왜 그렇게 됐고, 이 피부에 그 문제가 뭐고, 어느 정도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 떠놓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알려주실까요?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원장님들의 신은 고객님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의 신, 저희의 절대신 고객님께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고객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고객님 여드름 왜 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요즘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요즘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런 걸 응답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더 강화하세요. 피부 진단은 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형 진단도 마찬가지고 통증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물어보면 응답해 주십니다. 피부 진단은 물어보기, 물어보면 응답하기, 응답받기, 그 받은 응답, 고객이 답변해 주신 응답을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데이터화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 루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손님들이 다 나만 찾아. 진짜 막 하루 종일 저 직원은 노는데 나만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씨, 이럴 거면은 내가 나가서 창업하지. 이러면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아씨, 이럴 거면 출퇴근도 힘들고 눈치도 보이고 그냥 내가 하지. 속편하게 내가 하지. 그렇게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손님들 완전 뿅 갈 거야. 나한테 한번 받으면 티켓팅 줄줄이 나올 거야. 꿈입니다, 꿈. 그런 손님은 없어요. 상상 속의 존재예요. 유니콘이에요. 없어요. 뭘 잘못했지를 늘 고민하게 돼요. 왜 저 손님 티켓팅 안 하고 갔지? 왜 재방문 안 하지? 심지어는 별로라는 얘기를 면전에다 대놓고 하세요. 안 시원했어? 이 얘기를 얼굴에다가 대놓고 하고 가신다니까요. 너무 속상해서 운 적 많았죠. 그 기술의 한계를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직장인 마인드로 있었을 때에는 고객이 오면 그냥 내가 하던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주면 대충 손맛이 좋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내가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그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고객이 어디 어디가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을 해결해줘라고 했었을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 등 관리 받으세요? 하체 관리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프로그램을 판매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고객의 문제가 허리가 안 좋은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 허리가 안 좋은 고객인데
허리를 그냥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가 저려서 며칠 일어나지도 못했고,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너무 불편했다. 소개를 받아서 온 건데, 다시 한번 갔었을 때, 동일한 증상이면 나는 환불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났어요. 아, 죄송하다. 저희가 그 부분 체크해서 더 편안하게 관리해드리도록 준비하겠다. 다음번에 왔었을 때에는 요 내용을 기록해뒀다가 골반이랑 허벅지 쪽을 집중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 고객님은 이제 계속 환불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즉, 허리가 아파요 라고 온 고객님한테 매뉴얼적으로 등 관리를 받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고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했다면, 아, 고객님, 이거는 조금 전신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90분보다는 60분 정도 좀 짧은 케어로 저희랑 시작을 해보시죠. 이렇게 유도하면서 만족감을 더 올려드릴 수 있었겠죠? 내 기술이, 손기술은요, 솔직히 손님 많이 하면 늘어요. 밀착감, 체중, 힘, 많이 하면 늘잖아요. 원장님들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많이 한 사람이 기술은 최고예요. 근데 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은 끝이에요. 그 기술로 우리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테크닉이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테크닉이 어떤 근육, 어떤 신경, 어떤 혈관,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거를 전부 다 매치시키셔야 돼요. 목이 아프다 그랬어요? 고개 돌려놓고 너클 해줬어요. 엄지로 이렇게 문질러줬어요. 어느 근육을 어떻게 하신 건데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하는 테크닉에 전부 다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건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테크닉이다. 거기에 답이 안 나오면 그 테크닉 빼세요. 의미 없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선배한테 배운 대로, 자, 여기 승모근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목은 이렇게 꼬집으면서 한 뭐 10번, 뒤통수는 엄지로 꾹, 거기가 진짜로 뒤통수 이렇게 우리가 눌러주잖아요. 거기가 진짜로 후두하근인지 찾아보세요. 대부분 후두하근이 아니에요. 그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돼요. 내가 지금 여기를 후두하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테크닉을 했어. 후두하근이 어디에 있지? 근육학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쌓으셔야 됩니다. 창업은. 내가 원장이라면. 원장이라면 그냥 밀착감, 힘, 이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고객의 문제. 고객이 많으면, 고객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저 오늘 한 명하고 집에 가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아침에 한 명, 그 마감 시간에 한 명, 중간에 시간이 떠서 집에 갔다 왔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고객이 많은 거랑 실제 순수익이랑은 달라요. 원장님들이 고객이 한 명이에요, 뭐 아니면 오늘 2명 했어요, 오늘 3명 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이분들이 단가가 낮아서 그래요. 이분들이 단가가 낮아서. 이 3명을 했어요. 고객을 하루에 3명을 했는데 한 사람당 단가가 30만 원인 샵과 한 사람당 단가가 8만 원인 샵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한 사람당 고객 객단가가 30만 원이면 3명 해도 돼요. 그럼 90만 원. 뭐 그러고 우리 한 20일 근무한다 그러면 벌써 얼마예요? 1,0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당 객단가가 8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월세 내고 제품값 내고 뭐 하고 나면 이제 깜깜한 거예요.
소모되는 제품의 양, 케어 시간, 단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객의 수가 아니라 객단가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난 3명하고 90만 원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명 오면 30만 원씩 받아.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1인샵에서 한 명 오는데 30만 원 받고 1시간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보통은, 보통 이분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케어를 보통 하세요. 그러니까 고객도 당연히 그거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고객들을 모으신 거야. 꾸준하게 내 기술에 30만 원을 낼 수 있는 고객들을. 이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문화에 30만 원을 쓸 수 있는 고객들이 뭔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다른 데 갈 거예요. 뭐 요렇다기보다는 이 기술에 30만 원을 지불한다는 건 저희 문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병원이나 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만져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산전산, 산모 관리. 뭐 산모 관리, 산 전후. 그러니까 산 전, 뭐 산 후. 뭐 요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뭐 한 15만 원 받기도 힘든 시절에 이분은 손님한테 이 산전산후 관리를 25만 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딱 2명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부럽다. 그러고 이제 알아봤어요. 이 원장님을 직원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봤더니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을 하는데 고객이 원장님 됐어요. 저 이제 시원해요. 집에 갈게요. 할 때까지 만져준대요.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하는데 아픈 데가 없어요. 원장님 저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고 이제 집에 갈게요. 할 때까지 만져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직원이, 저희 그 훈련받은 직원이 25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훈련된 직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시간에 이제 2명, 3명을 제가 하지 않아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원장님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끝까지 알아보셔야 돼요. 끝까지. 옆집이랑 비교하실 거면 그 사정을 끝까지 알아보세요. 끝까지. 고객이 많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아니다. 객단가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다면 다른 명제입니다. 고객이 꾸준히 오면, 꾸준히 오기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꾸준히 오기만 한다면. 10시 타임에 한 분, 11시 타임에 한 분, 12시 타임에 한 분, 그런 다음에 이제 해드리고 나서 1시에서 2시 정도에는 나 점심시간 딱 먹고 나면 한 이제 그 2시 타임에 또 한 분, 3시 타임에 한 분, 이렇게 오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는 샵 있어요? 없죠. 그런 샵은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꾸준하게. 없어요.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짜에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장이 원하는 날짜, 매장이 원하는 시간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강의 때 늘 항상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고, 고객이 꾸준하게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훨씬 중요해요. 고객이 꾸준하게 올 수 있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평균 객단가를 산출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샵 바빠. 우리 샵 하루 종일 난 풀 예약이야.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예약이 꽉 차서 너무 힘들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매장이 풀 예약이다. 풀 예약인데, 저는 따로 홍보는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객단가가 낮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홍보를 하지 않는 시간과 비용을 고객 서비스 비용으로, 그러니까 고객에게 케어 비용을 할인해 주는 걸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객단가도 높고 고객도 풀예약이에요. 고객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없어요. 혼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홍보는 못하겠지만 높은 객단가를 받고 싶을 때. 나는 홍보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 인터넷도 어렵고, 온라인도 어렵고, 광고도 어려운데, 손님이 높은 단가로 나의 기술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객이랑 원만한 협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하루에 꾸준하게 받아야 하는 고객의 수가 나와요. 자, 원장님들이 한 달에 이제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매출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하루 영업일 기준이 한 달 평균 우리가 일요일 뭐 주 6일 근무한다고 치면 23일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1년 365일 중에 구정, 뭐 여름 휴가 아니면은 추석, 그다음에 뭐 빨간 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짧은 달, 뭐 긴 달,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 한 23일 정도 나올 거예요. 23일 정도 나오면 음, 여기에서 이 1,000만 원을 23일로 나눠보세요. 1,000만 원 23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벌어야 되는 돈이 나와요. 하루에 벌어야 되는 돈이 나와요. 그러면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우리 객단가 고객의 몇 명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인지. 그럼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숫자에 약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80만 원이었다고 칠게요. 내가 영업할 때 매일 8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객단가가 8만 원이에요. 우리 샵은. 그럼 하루 평균 몇 명이 와야 돼요? 10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 혼자서 10명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매출을 올리려면 하루에 5명이 좀 현실적이다. 그러면 인당, 한 사람당 16만 원의 객단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6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전신 관리랑 피부를 하든 아니면은 뭐 그 특수 관리 뭐 MTS를 하든 아니면 뭐 기계 관리를 하든 여기에다가 피부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올리시는 거예요. 고객이 꾸준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객단가를 올려서 이게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객단가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다시 역산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안 되는 것 같은 이유가 요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왜 남는 건 없지? 도대체 우리는 손님이 계속 오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봉사하는 건가? 왜 내 통장은 텅장이지? 이게 요 계산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이 기술만 배우면 그냥 월 1,000만 원 번대요. 원장님들 월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쵸? 월 1,000만 원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업종을 떠나서 더 이렇게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모든 자영업자 이렇게 봤었을 때 월 1,000만 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을 이 기술만 단 2개월, 단 3개월만 배우면 거뜬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면 누구나 2, 3개월 만에 배울 수 있는 거면 누구나 부자가 됐어야 돼요. 고객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의 기술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만의 창의적인 시그니처 테크닉들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게 A 교수님한테 요만큼, B 교수님한테 요만큼 이렇게 짜투리 짜투리 갖고 와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원장님들 제가 알려드려도 원장님들 스타일 다 넣으시잖아요. 대찬성이에요.
우리 고객한테 맞는 시그니처 테크닉들을 좀 개발하셔야 돼요. 누가 그냥 되는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노력과 시간은 당연한 거예요. 돈 주면은 누가 해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채용한 직원분들도 내 맘대로 다 안 돼요. 심지어 내가 벌어서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뭔가 이제 결혼시키고 아니면은 뭐 저 멀리 학교 간다 그러면 유학도 보내주고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건. 그걸 기대하지 않고 기술을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좋은 자리, 내가 저 자리만 갔으면 난 대박이었을 거야. 그것도 꿈이죠. 그것도 유니콘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폭주한 시장에 자본도 없이 운으로 운 좋게 들어갔어요. 운 좋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진짜 운 좋게 들어갔는데 상권이 막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그 임대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50만 원에 들어가면, 장사 잘 되네? 너 70만 원, 70만 원으로 올릴 거야? 이런 일 없으세요?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매년 올리잖아요. 동네가 좀 시세가 좋아졌으니까 올려야겠어. 이거 안 올리면 나 재계약 안 할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열심히 벌었어. 아, 이제 좀 자리 좀 잡나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일들 보셨잖아요. 뭐 건물주 아들이 거기서 식당을 한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더니 건물주 딸이 들어와가지고 피부관리실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50만 원에 들어왔는데 매년 올려가지고 계속 월세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뭐 강남의 가로수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자리는 없어요. 좋은 자리는 처음부터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 강남 쪽으로 이제 한참 그 강남병, 강남병이 도져가지고 강남 쪽으로 나가고 싶어서 이 매물들을 엄청 알아보고 실제로 가보고 이랬거든요.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었고요. 가격이 적당한 데는 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강남인데 똑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사람 발길이 닿는 강남이 있고 사람 발길이 끊어진 강남이 있어요. 이런 데는 싸요. 이런 데는 오히려 뭐 평수도 괜찮고 막 이런데 150? 막 이렇게 좀 만만해요. 주차도 되고. 주차되고 상가 안에 있고 그다음에 평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셨고 그대로 인수하면 될 정도로 잘 해놨고 근데 여기에다가 월세는 150인데 권리금은 또 없대. 무권리예요, 무권리. 찾아보면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샵을 많이 옮겨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장을 옮기려고 할 때 그 주변을 계속 돌아보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왜냐면 시간에 따른 고객의 이 흐름이 있어요. 사람이 길에서 다니는 흐름.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좀 많아지고 이 시간대는 뚝 없어지고 뭐 요런. 그리고 고객들이 더 많이 찾는 되게 허름한 상가인데 거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신축 상가인데 거기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원장님들 주변에도 그런 부동산들 있잖아요. 좋은 자리는 없어요. 좋은 자리는 없고, 내가, 내가 잘하면 나만의 단 하나의 가치, 내가 잘하는 거 하나, 거기에 집중하면 저기 어디 숨어 있어도 알아서들 와요. 숨어 있어도 와요. 아름아름 와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느 날 등산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차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간다고 칠게요. 뭐 없어.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냥 옆으로는 강이 있고 옆으로는 산이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면 식당 하나가 있는데 와, 우리나라 차는 여기에 다 있나 봐. 주차 그 유도하시는 분이 세명이나 일을 하고 있고 갑자기 우뚝 솟은 건물에 3층이 전부 다 그 식당이야. 사람들이 나래비로 들어가고 궁금해서 사왔더니 대기표도 뽑아야 된대요. 이런 데 보신 적 있죠? 여기는 자리가 좋아서 대박일까요? 자리가 좋아서 건물 세우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하나를 찾으세요, 하나.
원장님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 어느 정도 벌었고, 그리고 나는 좀 자본도 많이 모았고, 실력 있는 경력자를 채용해서 오토 운영. 아, 오토로 운영하고 싶다. 2호점 내고 싶다. 3호점 내고 싶다. 내 기술을 가지고, 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난 서울인데,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전에다가 직영점을 하나 차리고 싶다. 에스테틱 운영하는 부자 보신 적 있어요? 부자인데, 에스테틱 사업, 이런 체형관리 사업을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온다, 막 이런 인터뷰 보신 적 있으세요? 대기업은 왜 에스테틱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코리, 코리아땡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세레 땡 있죠? 이거 말고 뭐 있어요? 대기업.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에스테틱 시장이나 미용 시장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채용이래요. 채용. 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은 한번 입사를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다니잖아요.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운영이 안 된대요.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거 대비 매출이 순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매출은 높지 않은데 이 사람을 꾸준하게 채용해서 그 사람이 안 바뀌게 하려면 높은 급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거 대비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어. 누군가가 만들었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 싶대요. 이런 샵을 왜 남한테 넘길까요? 이 샵 탐내는 주변 지인 없을까요? 야, 네가 안 할 거면 나 줘. 내가 할게.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지인한테 먼저 얘기해 보겠죠. 야,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아쉬운데 네가 할래? 그게 굳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넘어올까요? 당첨된 연금 복권. 연금 복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토잖아요. 알아서 매달 5, 600만 원씩이라도 나오면 연금 복권 아니에요? 연금 복권? 당첨된? 오, 근데 그거를 그냥 넘긴다?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이걸 벌어다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희는 기계가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그만둔다. 퇴사하겠다. 그러면 연금복권도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이 오토 운영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이 오토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을 만들면서 내가 오토로 운영하기 위한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매뉴얼들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하세요. 2, 3개월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2, 3개월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3년에서 5년 걸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는 거의 불가능하시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셔라. 지금 창업 초기니까. 창업 초기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하셔서 그때쯤에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매장을 운영하겠다를 꿈꾸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기가 풀리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 경기 좋은 적은 있었나요? 경기 좋은 적 없어요. 경기는 늘 안 좋아요. 경기는 늘 안 좋고, 경기가 좋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가 좋을 때도 망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경제 호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성공하신 분들, 영웅적인 분들 많으시죠. 뭐, 우리 코로나 때라든지, 뭐, 이때 성장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IMF 때 성장했다는 부분도, 성장했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으시고, 경기랑 상관없어요.
경기랑 상관없이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내부에서 원인을 찾으세요. 코로나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IMF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에 있는 금을 다 꺼내다가 줘도 우리 샵이 당장 먹고 살 만한 일을 내일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면 외부 상황에 집중하시기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샵에만 집중하세요. 내부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거는 이제 없는 말이에요. 경기는 늘 안 좋을 거고 더 안 좋을 거예요. 좋아질 수 없어요. 홍보 마케팅을 하면 신규가 발생될 것이다. 홍보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랑 홍보 마케팅은 좀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이 마케팅 안에 홍보, 기획, 연구,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홍보라고 하는 파트 하나예요. 그 홍보 마케팅. 원장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홍보 마케팅. 신규가 발생이 될 거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커요. 만약에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올까요? 이 컴퓨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전단지보다는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낫겠죠. 나의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내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사람한테 꽂혀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되면 무조건 손님이 몰려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영업 많이 들으시잖아요. 상위 노출시켰더니 뭐 매출이 얼마가 올랐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200명 평균 방문을 했는데 4,000명으로 늘었고 이거에 따른 예약률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영업하잖아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시켜드립니다. 우리 샵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이거 다 헛방이에요. 다 헛방이에요. 왜냐면 원장님들 저희 샵 역시도 이 아이덴티티가 명확할 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랑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랑 편차가 있어요. 저희 샵은 늘 항상 찾아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그 주요 원장님들이 잡고 싶어 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지역 피부관리, 지역 에스테틱, 지역 웨딩관리, 지역 신부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잡혀 있어요. 늘 상위 노출이에요. 빠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샵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기에는 고객이 확 늘어요. 근데 그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내가 다 잡았으니까 조금 더 새로운 분야로 확장시키고 싶어서 그걸 시도했었을 땐 좀 뚝 떨어져요. 아이덴티티 너무 중요합니다. 상위 노출이 돼서 무조건 손님이 몰려오면 사실 굳이 내가 이거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업체 쓰면 되잖아요. 자동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올라갔어도 우리 샵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고객이 모르니까. 이 매장에 가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창업 후에는 직장 생활보다 더 여유로울 것이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직장 생활보다 더 여유롭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보다 여유롭게 운영을 하신다면 아마 직장 생활만큼 벌고 계실 확률이 높고 직장 생활보다는 좀 더 나은 매출과 수익을 원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보다 훨씬 힘드실 거예요. 원장님은 기술자이면서 테크니션이면서 사장이고 총무고 마케터고 청소부예요. 같이 일해주는 동료가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치우지 않으면, 내가 손 뜯지 않으면, 내가 빨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더 바쁠 수밖에 없죠. 옛날엔 나눠서 했던 일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이것들이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짜증나요.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손님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빨리 경영자로 바꾸세요. 고객을 맞이하는 동선에서부터 상담하는 거서부터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경영하세요, 경영. 일하지 마시고 경영하셔야 돼요. 티켓팅도, 상담도, 뭔가 여러 가지 서비스도, 우리 매장의 환경도 더 바쁩니다. 더 바빠. 버는 건 비슷한데 바쁜 건 더 바빠요. 창업 초기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것들이 아직은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이런 것들이 차라락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좀 쌓이면 습관이 되면서 금방금방 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고객이 알아준다? 늘 나의 호의는 둘리가 됩니다.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는데 둘리가 돼서 돌아와요. 호의를 베풀지 마셔라.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에는 생색을 좀 내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해드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써드렸어요. 하는 거를 이렇게 말을 좀 하세요, 말을. 예전에 원장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은 그 객단가도 되게 높고 손님들의 충성도도 높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요? 이랬더니 아우 하는 거는 윤지 원장이랑 똑같이 해. 기술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나는 생색을 잘 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색을 잘 낸다는 게 뭐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생색을 내는 게 이거예요. 더 해드릴게요. 더 해드렸어요. 뭐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걸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 고객이 이제 목이랑 어깨가 아파서 조금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니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5분, 10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진 테크닉 시간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 그 안에서 목이랑 어깨를 더 집중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 어깨를 집중하면서 뭐라고 해요? 고객님, 목이랑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오늘 더 신경 써서 관리해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열심히 땀만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해줄 때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이 없으면 많이 쓰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기분이 좋아요. 오늘 얼굴이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나니까 너무 반짝이고 예쁘시네요. 관리가 잘 된 기분이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객님 얼굴이 좋아서 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업그레이드로 좀 서비스 해드릴게요. 명분이 없으면 그거라도 붙이는 거예요. 생색을 내세요, 생색.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생색. 성실한 걸 어떻게 좀 PR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제가 아침에 이제 뭐 10시에 오픈이니까 9시부터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새벽 1시인데, 그래도 이제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뭐 몇 시간 못 자죠. 그냥 이런 얘기를 툭 하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럼에도 막 이렇게 해준다. 또는 점심시간에 오셨어. 식사 조금 이따가 해도 되죠. 고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좀 늦게 하려고요.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 시간에 맞춰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오늘 편안하게 받으세요. 이런 생색을 내시라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주라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뭔가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원장님들의 성실함, 원장님들의 노력, 원장님들의 진심 어린 고객을 향한 사랑, 그걸 표현하세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약간 손님이 나 뭐 지금 밥 먹을 때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잘못 꼬아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원장님들 많이 또 고민하시는 거 하나. 우리 집만 안 되는 것 같죠? 내 샵만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부 관리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누구나 고민이 있어요. 그 주말에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어디에 계신 원장님 한 분이 항상 풀예약이에요.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샵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분처럼은 못하겠다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어요. 그분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최소 12개 올려요.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 있잖아요. 최소 12개. 많을 때는 20개 넘어가요. 저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거의 모든 고객의 임상이 이제 그 찍어서 뭔가 임상으로 남기는 게 루틴처럼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으신가 봐요. 아침에 9시에 나오시면 샵 문을 닫고 나가시는 시간이 11시에서 뭐 12시 가까이 되시는데 그때부터 전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들어온 상담을 새벽 2, 3시까지 하신대요. 그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잠이 자칫 잘못 들면 아예 나를 꼴딱 세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다시 케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샵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샵은 그만한 노력과 또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옆집 보지 말고, 옆집 보지 말고, 우리 고객한테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이런 고객 많이 만납니다. 옆집이랑 비교하면서 가격을 얘기해요.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옆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4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뭐 해주는 거 없이 8만 원이네. 이게 레파토리예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픈 초에 꼭 듣게 돼요. 사람을 막 흔들어요. 속상하게. 근데 여기에 굳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객한테 맞춰야 될 거는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한 마음과 숙련된 기술뿐이에요. 고객을 위한 진실한 마음. 뭔가 세팅되어 있는 기기, 제품, 나의 공부, 노력, 기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격은 옆집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고객님, 고객님 돼지고기 맞아요. 저희 샵이 요거에 비해서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돼지고기라도 수입산이랑 국산 다르잖아요. 같은 삼겹살이라도 수입산 돼지고기랑 국산 돼지고기 틀리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 진짜 괜찮은 제품으로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체험단 블로그, 플레이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원장님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뭐 안 한 게 있어. 나랑은 안 맞고 우리 샵이랑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샵이랑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샵이랑 안 맞아 안 해가 아니라 우리 샵이랑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셔야 돼요. 우리 샵의 스타일로 응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단 블로그, 플레이스, 당근,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유튜브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샵에 맞춰서. 안 된다? 뭔가 안 하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원장님들이 물어보신 추가 질문입니다. 오늘 설문지에서 이제 여쭤봤어요. 관리 효과 좋은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좋은 제품 없어요. 우리 손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샵의 주요 고객은 누구세요? 이거를 답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이는요? 나이대는요? 성별은요? 고객들이 쓰는 객단가는요?
평균 몇 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의 케어를 제공하시나요? 고객은 어디에서 오세요? 지역. 반경 1km? 아니면 반경 2km? 그러면 이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세요? 이거에 전부 다 답변하시면 원장님 바로 제품 나와요. 원장님이 써야 되는 제품이 뚝딱 하고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 하신 거예요. 제품을 찾으신다는 것. 케어 효과 관련한 컴플레인. 우리가 컴플레인 없이 그 고객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뭔가 딱 그 케어를 했는데, 원장님 이거 계속 여드름 나고요. 원장님 이거 색소가 계속 안 없어지고요. 원장님 계속 나 팔 안 올라가고요. 원장님 나 이거 3개월이나 받았는데 뱃살 그대로고요. 늘 고객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첫 번째, 늘 문제는 예방이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하고 싶은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저희가 다 다이어트를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에 고객님도 식단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안 지켜주면 쉽지 않겠죠? 자, 여드름. 여드름을 고치고 싶은 고객님이에요. 내가 진단하기에 이분은 뭔가 그 세안 습관이나 그 다음에 음식, 뭐 기름진 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럼 그 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예방합니다. 예방을 해요. 그 두 번째, 진단. 안 되는 건 눈앞의 매출에 혹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 원장님 저는 이거 밥 못 굶어요. 저 어지러워요. 저는 하루에 한 공기 아니면 못 먹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식단 조절 자기 한대요.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시대요. 다이어트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 식단 조절 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너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고객님, 먹는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얼마 드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밥 한 공기에 그냥 일반 식사를 하신대요. 일반 식사. 밥 한 공기 다 드시고, 찌개 드시고, 이렇게 일반 식사를 하신대요. 몇 끼 드세요? 그래서 세 끼 먹는데요. 아, 그 전에는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두 끼를 더 드셨대요. 근데 자기는 다섯 끼를 먹었는데 두 끼를 줄였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살 안 빠져요. 고객님이, 고객님이 이만큼만 먹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정도로 줄이세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 안 빠져요, 고객님. 빠질 생각하지 말고 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관점을 바꿉니다. 그 식단을 못 지키시겠으면 저희는 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빼드릴 순 없겠어요. 관점.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하고, 진단하고, 중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관점을 바꾸세요. 케어 효과 관련해가지고, 이 컴플레인이, 심각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피부를 너무 손상시켰다든지, 아니면은 골절이 됐다든지, 그건 그냥 잘못됐다고 하세요. 바디 관리하는데 골절이 됐다든지, 실금이 갔다든지. 어떻게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막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 신부님 팔뚝에 멍을 이만큼 들여놨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느낌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 원장님들이 자신 있으면 사진 찍자고 해요. 지금부터라도 사진 찍자. 그런 다음에 4회 정도 더 해보시고 변화 없으면 저도 자신 있게 이게 변화가 생길 때까지 관리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점을 바꿔주세요. 고객님 지금 이 환원성 여드름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흉터가 남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이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안 나기를 원하시면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게 빠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사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면 뭐 설명해드리기 쉽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어요? 나 3개월 다녔는데 뭐 살 안 빠졌어요. 원장님 이거 여드름 없애준다 그랬는데 안 없어져요. 뭐 요런 류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손님이랑 싸우지 말고. 자, 체험단 블로거 효과적인 활용 방법.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단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강의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원 소스 멀티 유즈. 좀 유식한 말로. 하나의 원 소스, 하나의 컨텐츠를 멀티, 여러 군데에 사용한다. 원소스 멀티 유즈 하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찍은 거를 가지고 활용 동의서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카톡 아니면은 뭐 인스타, 뭐 스레드, 유튜브, 틱톡 온갖 데에다가 다 올리시면 돼요. 또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뭐 이벤트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임상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직원 교육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군데에다가 좀 뿌리는 방식을 활용을 해 보세요. 자, 손 문제 많이들 좀 경험하시죠? 이거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 원장님. 저는 이 습진 같은 거는 스테로이드를 쓰시든지 아니면 병원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만성으로 가시거든요. 많이 뵀어요. 이거 손 문제 때문에 이게 점점점 만성으로 가서 뭔가 이게 통증이나 이런 게 몸으로 퍼져가지고 일 자체를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약을 쓰셔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원장님 뭐 디톡스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보셔야 돼요. 화장품을 바꾸시던지, 보통 오일에서 오일동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마사지 크림류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보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심해지면 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 한포진이라든지 습진의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냥 관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병원 치료를 같이 좀 병행을 하세요. 그리고 마디 통증. 원장님, 이거 손가락 이렇게 안 구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엄지가 일하다가 보면 이렇게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이게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퉁 하고 이렇게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크닉을 바꾸세요. 테크닉을. 습지는 어쩔 수 없어요. 습지는 약 쓰세요. 약 쓰시고 통증은요. 내 손이 아픈 테크닉을 빼세요. 그리고 도구를 좀 쓰세요. 도구. 내가 이 전환을 쓰는데 전환만 쓰면 엘보가 그렇게 아파. 너무 아파. 그럼 전환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어요? 뱀부 있잖아요. 내가 이 너클 하는데 이 마디가 안 구부러져서 너무 아파. 그러면 도구 중에 이 돌기 있는 거 있어요. 뭐 접시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그냥 이 종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지로 이렇게 지압하는 테크닉을 좋아하는데 엄지가 하도 했더니 너무 아파.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요 까치봉 있어요. 까치봉. 잘 그려지지도 않네.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거. 원장님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팔아요. 까치봉. 뭐 이런 거. 도구를 쓰세요. 기계는 좀 비싸니까. 뱀부 찾아보시면은, 바디 뱀부 잘 찾아보시면은 10만 원 안쪽으로 끝나고요. 요거 까치봉은 5천 원에서 만 원이고요. 이런 도자기류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도구를 좀 쓰세요. 도구를. 테크닉을 바꾸세요. 아픈 거 하지 마시고 테크닉을 대체를 하세요. 저도 그 하나의 테크닉을 계속 쓰면 아무리 편한 테크닉도 아파요. 그래서 테크닉을 세 개, 네 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예를 들어 우리가 승모근 유명하니까 승모근을 풀기 위한
테크닉을 4개에서 5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써요. 하나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테크닉 여러 개를 한두 달 A 테크닉을 쓰다가 또 한두 달은 B 테크닉 썼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써요. 하나만 계속 쓰면 무조건 아파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론을 더 강화하고 싶어요. 이거 저희가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강화를 하시든지 자꾸 물어보시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에마공 말고도, 에마공 말고도. 저희가 이제 에마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는 방식은 현장 위주예요. 그 이론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떻게 돈이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희 강의고, 이 이론, 본질적인 이론을 하시려면은 제일 싼 게 사이버대예요, 사이버대. 사이버 대학이 제일 싸요. 원장님들 장학금이랑 뭐랑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학위도 줘요, 학위. 원장님들 제품회사에서 받는 디플로마 말고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인가한 국가가 인증한 학위를 줘요. 사이버대. 또는 내가 이거 학점 받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것까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럼 뭐 있어요? 책 있잖아요, 책. 궁금한 거 네이버에다가 딱 쳐보세요. 얼굴 윤곽 관리, 어깨의 통증, 골반의 체형 변화. 이 책 우리 전공서적 아무리 비싸봤자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안 해요. 싸면 2만 원? 해봐야 20만 원이에요. 여드름의 원인, 뭐 아니면은 여드름의 그 실전 치료, 뭐 이런 거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나와. 싸게 하고 싶다? 사이버랑 책이 싸요. 엄청 싸요. 근데 혼자 공부하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사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론 강화하고 싶으시면 뭐 원하시는 방식으로 강화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이거 진짜 이게 어려워요. 맨날 제품회사 다니고, 맨날 강의 다니고, 그러고 샵에 돌아왔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매출이. 이거는 공부하신 거를 샵에 제대로 적용을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서든, 만약에 제품회사에 갔어요. 제품회사에 가면 제품회사에서 그 강의하는 강사가 스킨, 뭐 아니면 로션, 뭐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한 역사,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 강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강사가 그 앞에서 얘기한 거를 내가 다 녹음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가지고 그 강사가 없을 때 내가 거기에 대역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달달 하시잖아요. 그럼 제품 무조건 팔려요. 그 강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샀잖아요. 맞죠? 원장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품을 사온 거란 말이에요. 고객도 그 얘기 달달달달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요. 근데 원장님들 뭐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거 좋대. 기미에 좋대. 그래서 안 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전으로 뭘 하고 그 강사가 얘기한 거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공부했어요. 근육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그 근육 만지면서 그 근육 이야기 계속 하시면 돼요. 승모근은요, 뭐고요, 뭐고요, 뭐고요. 그 강사가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 되시면 매출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안 하신 거예요. 자, 원장님들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말을 탁 쳤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자신감이 팍 올라요. 자신감이 쫙 올라요. 난 너무 잘 될 거야. 나는 진짜, 막 문 열면 아주 잘 될 거야. 요렇게. 근데 지식이 없어요. 지식과 경험이 없어요. 지식과 경험은 없고 자신감만 높아요. 자신감만 높아요. 근데 지식과
경험이 점점 높아질수록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아니,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나 진짜 문제성 전문가 맞아? 나 윤곽관리 전문가 맞아? 나 통증관리 전문가 맞아? 아닌 것 같아. 아, 임상도 안 나오고, 저 사람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나 전문가 아닌 것 같아. 절망의 계곡으로 빠져듭니다. 쭉 빠져들면서 그 사이에 뭐가 쌓여요? 지식과 경험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 절망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다시 이 지식과 자신감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보통 창업 초기에는 여기에 있어요. 자신감이 여기 치솟았다가 떨어지고 있는 단계. 매출도 안 나오고, 손님들 티켓팅도 안 하고, 임상도 안 나오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요 단계에 계시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의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난 아는 게 많지만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난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거야. 라는 그런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또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돼요. 원장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마공은 원장님들의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정도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원장님들을 지원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없어서. 맨날 어디 가면은 네일, 아니면은 헤어, 아니면은 뭐 속눈썹, 이런 얘기만 하지 피부 얘기하면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피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체형, 바디, 이쪽. 미용사 피부로 영업할 수 있는 종목들. 1인 샵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같은 고민을 했어요. 진짜로 원장님들이랑 같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일은 기빨리는 일이 아니에요. 기빨리는 건 없어요. 기빨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되게 복합적인 일들을 하나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굉장한 전문가들이에요.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공부하시잖아요. 원장님들의 재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달리세요. 더 귀찮게 구세요. 그리고 제발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목표, 성공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에너지 받아가세요. 에너지 받아가셔서 이번 주에도 원하시는 모든 목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는 그거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 원장님들. 좋은 밤 되세요.